문화예술 돋보기를 시작하며 NORANSONAMU.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한 신문사 국장님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칼럼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전에도 몇 번 써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해야 할 것 같았다. 이 신문사에는 여러 카테고리의 칼럼이 있는데 나는 세상 돋보기에 기고를 하게 된다고 하셨다. 그 크기가 어떠하든 간에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돋보기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훅 들어왔다. 몇 년 전 아니, 지난해 비넘 윌리엄 F의 과학의 역사를 읽으며 로버트 훅 1635-1703이 고안한 현미경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하면서 세포셀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정확하고 자세한 관찰 방법의 고안은 대부분의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넓은 문을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그래피아 MICROGRAPHIA를 저술했다. 훅은 소년 시절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그 유명한 로버트 보일 1627-1691 보일의 법칙에 눈에 띄어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을 망라하는 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아마도 이 책에서 그의 어릴 때 꿈을 실현했던 것 같다. 자신이 고안한 현미경으로 벼룩 등 생물체를 관찰하고 정밀하게 묘사한 그림이 들어간 책을 발간하자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덕분에 훅은 43세에 영국 왕립학회장에 선출되었다고 한다. 그 책을 한번 보고 싶었지만 찾지 못하고 그가 그린 벼룩 그림만 볼 수 있었다. 천재가 성실하기까지 하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과학과 예술은 보기 마이너스 관찰이라는 토대 위에 성립한다는 것을 훅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독서였다. 로버트 훅이 그린 벼룩 그림 출처 로버트 후크, 새를 발견한 남자의 양력. 현미경처럼 돋보기는 너무나 작아서 육안으로 잘 볼 수 없는 대상 사물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도구다. 사물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한 고안물이다. 돋보기라는 말은 기원전 424년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에 나온다고 하니 그 이전부터 돋보기를 사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이 고안물은 아마도 현대과학뿐 아니라 의학 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무엇인가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대상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상을 정확히 알아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이유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목적 없는 관심이며 소통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관계 맺기이다. 돋보기를 통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관찰이다. 관찰은 어떤 대상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에 대한 관찰은 모든 학문 연구의 시작점이며 모든 사회적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다. 좀 무리한 바람이기는 하지만 이번 칼럼이 평택이라는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관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관찰이 비록 부분적일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일부분의 경험을 전체로 추정하지 않고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조심하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경험에 매몰된 일방적인 주장이 되지 않도록 돋보기를 신중하게 사용하여 겸손한 재현으로서의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그 가치에 공감하고 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안에서,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는 대부분 다름과 차이가 만들어내는 소통 부재의 문제이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어떤 부유함으로도,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다름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즐기고 이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경쟁에서 얻어지는 독점, 독식이 아니라 펼치고 나누고 공유하는 데서 오는 유쾌한 활동이다. 유쾌한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그 사이를 연결한다.
문화예술에서는 불화나 갈등도 이해로 나아가는 방법일 뿐이다. 부정적인 것들이라도 단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 한때는 문화예술도 권력자의 권력 쟁탈과 유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선전수단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악용 남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문화예술의 아주 작은 부작용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다. DNA라는 생물학적 유전자와 민밈이라는 문화 유전자다. 인간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 두 유전자는 삶을 결정한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유전자가 전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똑똑한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문화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는 늘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은 똑같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환경은 다시 그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문화예술은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다. 우리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이 만들어내는 문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과 보다 나은 삶에 관여하는 문화예술을 만들고 누리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재의 문화예술 상황에 대해 애정어린 돋보기를 사용해서 섬세하고 정확한 관찰을 근거로 조심스런 진단과 겸손한 처방을 내려보고자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글쓰기를 해볼까 한다. 삶이나 글이나 그림이 그러하듯이 당초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 계획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아래의 내용은 문화예술 200% 즐기기라는 책을 한 권 써보려고 모아놓았던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본과 문화유전자를 분석하고 문화자본을 늘리는 좋은 문화유전자를 만들고 전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아무튼 의도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 1. 개방성과 폐쇄성 신은주. 인간은 동물과의 차이를 자연에서 구하여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옮겨놓는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인간 집단의 표상으로 선택하여 인간 스스로의 동질성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한다. 고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리바이 스트라우스 1908-2009는 말한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표상이며 동물에서 진화하여 인간이 되는 핵심적 특징이다. 인간 사이에서 탄생하는 문화예술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화예술은 만들어질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은 다시 공생공존을 위한 소통의 코드로 작용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개방성이다. 반대로 소통을 거부하며 만나지도 않아서 모든 정보의 흐름이 막혀서 정체되는 것이 폐쇄성이다. 문화예술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은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이 이끌어왔음을 인류학자들은 힘주어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끼리의 독식을 위해 나와 너를 가르고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공고히 하려는 폐쇄성에 기인한다. 나만 살아남겠다는 의도이지만 폐쇄성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산소와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활용한 이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순환작용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의사들은 말한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영양 불량과 과잉 공급 또는 활동량의 부족으로 순환기관이 막히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순환계 질환을 일으키는 이유는 3가지다. 노화, 적절치 못한 영양 공급, 유전자가 그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젊음을 유지하고 식욕을 다스리고 나쁜 유전자의 발현을 늦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건강한 신체가 외부로부터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순환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몸의 건강을 위한 개방성이라 한다. 외부와 관계가 단절되어 섭취도 배출도 못하게 되면 폐쇄성 질환이 발생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우리의 몸과 같은 유기체, 생물이다.
몸이 노쇠하면 영양 섭취도 순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가 늙었다는 것은 성장이 멈추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기존의 가치를 검증하고 그 토대 위에 외부의 변화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사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반복되는 과잉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나쁜 유전자처럼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조기에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라는 거대한 생물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낡은 부품은 과감하게 갈아 끼우거나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는 결단과 용기가 요구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다. 문화예술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그 사회의 표상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소통 코드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름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문화예술은 이해와 공감의 방법을 제시하고 공동의 선, 공동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폐쇄와 단절을 치유하는 인정받은 명약일 뿐 아니라 개방과 연합으로 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그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정신적 동력이며 이해와 소통에서 시작해서 공감으로 귀결되며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급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공동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물처럼 대부분은 몸 공동체, 사회 외부에서 공급된다. 그러므로 발전을 위한 원활한 공급은 철저하게 개방성에 의존하게 된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개방성이란 지식, 기술, 자원의 접근성, 조직의 침투성, 참여 기회의 포괄성을 의미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행동의 투명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방성이란 무엇인가를 그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포용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개방성에서의 포괄성은 관용적 포용이라기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아우르는 특성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등한 참여를 의미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개방성은 한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 지역, 국가 등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 덕목이다. 한 사회나 개인의 건전성과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척도가 바로 개방성이다. 반대로 폐쇄성이란 접근 불가능성, 불침투성, 차별성,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굳이 예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폐쇄성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이다. 사회나 집단 또는 개인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매우 안타까운 이유가 있다. 새로움이 가져오는 변화로 인한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신감의 결여와 열등감이 만들어내는 소극적 태도이다. 동물학자 윈 에드워즈 1906-1997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영역을 지키되 그 영역을 세력권이라 부른다. 동물이 그 세력권을 놓고 다투는 것은 한 조각의 먹이와 같은 실질적인 목표물 때문만이 아니라 특권을 보증하는 표식으로 토큰, 증표 때문이라고 한다. 그 토큰은 하레메럼 한 마리의 수컷과 다수의 암컷으로 이루어진 집단 내에서 자기 유전자만을 남기려는 지배권에 대한 증표다.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며 자기만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동물의 이기적인 계산법이 현재의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마도 진화가 덜 된 탓일 수도 있다. 평택은 문화예술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빈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왜 그럴까? 혹시 문화예술에 대한 영양 불량에서 오는 현상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우리의 자신의 신념에 대한 득없는 아집으로 사고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나 우리보다 더 나은 너나 그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나 안에 갇혀있게 된다. 평택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다녀도 눈길을 가로막는 높은 산도 없고 배를 타고 건널 만한 폭 넓은 강도 없다. 하루에 2번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높지 않은 산과 마주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폭이 넓지 않은 하천들이 있다. 평택이라는 말처럼 물이 풍족한 넓은 들이 펼쳐진다. 그 넓은 들의 동서남북으로 도로와 철도가 멋진 드로잉 선을 만들며 지나간다. 서쪽 해안에는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평택항도 있다. 평택의 지형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방형이다. 막힘도 걸림도 없다.
아무나 지나가고 아무나 정착한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어떠할까?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우리라는 말로 울타리를 만들고 대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 우리 것을 지켜야 할까? 혹시 내 밥상에 누군가 숟가락 얹을까 염려하면서 그 많은 정보와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미래 없는 과거에 매몰되어 폐쇄성 질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파심이 생긴다. 우리는 우리 평택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을까? 우리의 지역의 문화예술, 우리 공동체가 작동하는 의미가치를 생산하는 순환체계로서 문화예술의 개방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개인이든 사회 전체이든 간에 발전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개방성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방이 아니라 겸손하고 신중한 개방성 말이다. 우리의 지형처럼 마음을 낮추고 먼저 마음을 열고 길을 내며 변화를 환대로 맞이한 후 가치를 가늠해보는 용기와 여유가 필요하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고 배움도 변화도 발전도 없다. 폐쇄성 질환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문화예술의 선진성과 후진성 앤드 신은주. 거품 경제의 과속과 과잉으로 벌어진 외환위기로 1997년 IMF의 원조를 받게 되기 직전 사업장을 정리하고 여유가 생겨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업무로 밀라노와 파리를 다녀온 적은 있지만 문화예술 관람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골목골목 펼쳐지는 고색창연한 그들의 위대한 예술을 보면서 놀라웠고 많이 부러웠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지기 싫었다.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과 성당이 있는 도심을 벗어나 보았지만 여전히 귀족들의 아름다운 성과 우뚝 솟은 성당이 있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는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잘 보급되지 않아서 관광 안내 책자나 미술사 책으로 유럽의 문화예술을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낮에는 압도적인 그들의 문화예술에 충격을 받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책을 보며 유럽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비교하며 밤을 새웠다. 도대체 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커져갔다. 여행을 다녀온 후 세계와 우리나라 정치와 문화사를 비교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다. 최근에 불타버린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성당은 1163년에 착공을 해서 거의 180여 년간 시간과 물자와 온갖 예술적 재능을 총동원해서 완공했다. 12세기 말 우리는 고려 말기였다. 지방 호족 귀족들의 수탈로 인해서 안으로는 농민의 반란과 밀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밖으로는 몽골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다. 왕권은 약화되고 문씨는 위선적인 명분 쌓기에 매몰되고 무씨는 자기만 살겠다고 사병을 키우고 있었다. 왕조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면 힘없는 국민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다. 는 어느 사학자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시절이었다. 요즘도 그 말이 적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젊은 혈기로 조상님들에 대한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불끈 솟아올라왔지만 문화사와 인류학을 조금씩 공부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문화와 유럽의 문화를 깊이 있게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유홍준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틈나는 대로 구석구석 답사를 다녔다.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구겨지고 쪼그라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 문화예술의 선진성에 대한 자랑스러운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선진성이란 문물이 아니라 그 문물에 담긴 정신적 선진정, 문화적 선진성이다. 정신의 선진성이란 사람, 백성,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이해와 배려로 형성된다. 소수 권력 집단의 신념을 강요하고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선진성이다. 선진성은 말로만 부르짖는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 증명하는 것이 선진성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께서 자신의 업적이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그 많은 탈취와 희생으로 세워진 성당을 과연 즐겨받으셨을까? 필요 없다.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건축물이 없어도 구세주는 위대한 신이시고 왕은 종의 모습으로 백성을 섬겨도 여전히 훌륭한 왕이다. 우리의 선조들의 왕궁은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멋진 예술작품으로 채워지지도 않았지만 권력에 대한 절제의 미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권력을 자랑하고 남용하여 천박으로 흐르는 극도의 사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잔인한 수탈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희생의 피냄새도 나지 않는다. 문화적 선진성이란 문화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따뜻한 배려와 관용에서 시작된다. 반대로 공동체 구성원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며 이기적인 숨은 의도를 화려함으로 포장하는 것이 문화적 후진성이다. 권력과 부를 세력 화장을 위해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더 나아가 불법을 자행하고 숨기려다가 들통이 나면 발뺌하고 심지어 미화하는 행태는 양심이 싹트기 이전의 동물의 상태로 되돌리는 인류학적 후진성이다. 지난 여름 유럽의 발칸의 문화예술을 둘러보았다. 호화스러운 권력자들의 궁전과 예배당을 보면서 이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졌으며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골병이 들었으며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 신과 권력자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종교와 권력의 그림자만이 백성의 굶주림과 희생 위에 홀로 빛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허탄함이 느껴졌다. 유럽 문화예술의 미학적 예술사적 가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더 이상 감탄하지 않게 되었다. 그 그림자 앞에 서면 언제나 이 화려한 건축, 우리가 문화예술이라 칭송하는 것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힘없는 백성들과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묵념을 올리는 습관이 들었다. 물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이름을 떨친 사람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선진성은 어떤 희생이나 강요 위에 성립된 물적 증표에 있지 않음을 현대 예술은 증명하고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평택에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인 걸출한 예술가도 없고 남겨진 유명한 문화유산이 빈약하다고. 평택의 문화예술과 예술가들을 폄훼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일 수 있다. 왜 그럴까? 걸출한 예술가는 자연처럼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문화적, 예술적 토양이 갖추어져야 그 싹이 발아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 과거 유럽의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의 필요는 적절한 예술적 토양으로 작용했다. 평택은 예술이라는 정신성의 표현에 전념해야 할 절실함이 약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평택 사람들은 내륙에서는 농업을, 서해안에서는 어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꾸리며 정치와 종교, 권력과 거리를 두고 소박하게 살아왔다. 그 소박함이 만들어낸 삶의 가치를 담아낸 문화예술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크고 화려한 것들에 현혹당하여 편향된 안목이 그 소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근래의 평택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미군이 유입되면서 급격한 양적 확장을 하고 있다. 양적 물적 확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적 가치의 빈곤이다. 현대의 예술적 토양은 사회, 즉 공동체의 정신적 필요다. 정신문화의 빈곤은 곧바로 후진성으로 연결된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선진적으로 확립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예술의 활성화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토양이 비옥하게 구축되지 못한다면 물적 풍요와 편의를 확보한다고 해도 정신적 빈곤이 만들어내는 후진성은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적 갈등과 단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평택에서 세계를 아우르는 걸출한 예술가들이 출현하려면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정신문화의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